굴의 오일장터, 3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평상 위로 볕이 들었다. 온갖 약초가 종류별로 곱게 진열된 그곳의 주인은 박정심 할머니였다. 74세, 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에서 약초를 캐고 다듬으며 살아온 그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약초 할머니로 통했다. 할머니의 손을 거쳐간 약초들은 그저 식물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어루만져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다. 할머니,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설치네요. 50대 중년 여인이 할머니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곁에 놓인 칡차를 내밀었다. 이거 한 잔 마셔봐요.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을 땐 이 쌉싸름한 맛이 기운을 뚫어줄 때가 있은께. 여인은 차를 마시고 할머니가 건네는 꿀을 살짝 넣은 도라지청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와요. 아이고, 멀리까지 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할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약초를 팔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머니의 평상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약초를 파는 상인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현자처럼 보였다.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할머니의 주변은 늘 평화롭고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지리산의 푸근한 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해질녘 평상을 정리하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에 드리운 그늘을, 평상 위에서 환히 웃던 얼굴이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굳어버린다는 것을. 그 웃음은 오직 장터에서만 허락된 가면이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약초 할머니의 삶이 정작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난 상처를 돌볼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삶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법 평온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함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리며 웃음을 나누었다. 남편은 할머니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세상의 그 어떤 바람도 막아주는 거대한 산 같았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의 삶은 균형을 잃었다. 특히 왼쪽 팔에 찾아온 통증과 마비는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때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한 아들 최도훈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50살, 이미 중년의 나이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애틋한 자식이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모실게요. 이제 저만 믿고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던 불안을 내려놓았다. 자식을 그래도 사람답게 키웠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도훈의 말은 마치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을 사람들도 도훈을 효자라 칭찬했다. 정심 할매는 복도 많지. 아들이 저렇게 곁에서 돌봐주고. 이웃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보였겠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도훈의 진짜 얼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이었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 밥을 흘리거나 약초를 다듬다가 손을 다치기라도 하면 도훈의 얼굴은 험악하게 굳어졌다. 제대로 좀 해.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냉기는 폭력으로 변해갔다. 폭력은 언제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즉 할머니의 집 안에서. 도훈은 할머니의 몸이 불편하다는 약점을 악용했다.
왼쪽 팔이 마비된 할머니는 도훈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거스르면 도훈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거나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가 행복한 줄 알아야 내가 마음 편히 살지. 이 말은 할머니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도훈은 할머니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약초 판매로 번 돈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며 가져갔고 할머니의 외출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포장했지만 그것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교묘한 수작이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을 받으며 살아온 할머니의 삶은 집안에서는 지옥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약초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집안에서는 눈물조차 삼킨 채 살아야 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절망으로 무너져갔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아야 한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다. 그 불씨는 할머니의 유일한 생존 이유가 되었다. 7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어느 날 할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움츠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을 잃은 눈동자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지옥이 그냥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겠구나.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야겠다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5일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말이여, 사실은 아들한테 맞고 살았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평소 그렇게 다정한 효자 아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숨죽여 살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약초를 사러 오던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세상의 진실을 알린 증언자가 되었다. 할머니의 고백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도훈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 다시 서울로 떠나야 했다. 할머니는 홀로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해방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할머니의 평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늘 참고 숨기고 살았는데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약초의 치유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약초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은 약초 할머니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고 싶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당신의 고백은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에서 해방으로, 침묵에서 증언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처럼 그녀의 용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의 용기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